어제 이른 아침 서울 한광위에 펼쳐진 하늘입니다.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틈새에 열어보인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랗습니다. 햇살은 눅눅한 마음을 말려주고 공기는 막다 못해 달콤했습니다. 이런 서울 하늘을 보며 시인은 왈칵 눈물이 솟구쳐 흐를 것 같다고 했죠. 한 이틀 비 내리더니 세상의 모든 먼지 씻기고 투명한 바람, 서울에서 개성의 송악이 보인다. 한강은 코로나에 짓눌린 시민들이 모처럼 숨 한 번 크게 내쉬는 곳입니다. 숲과 녹지 사이를 걷고 뛰고 자전거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서울 살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. 도심공원 하면 흔히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말하지만 사실 도시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한강공원만한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강을 배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, 한 평에 얼마, 그걸 쭉 설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. 저긴 단가가 얼마, 저기는 몇 평짜리,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.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이 서울 집값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인데 마치 서울을 폄훼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또 언론 탓을 했습니다. 지난 총선 직후 어느 친여 인사가 통합당이 당선된 송파구 주민들을 천박한 유권자라고 폄훼했던 일이 또 생각납니다. 이 대표는 세종시에서 천박한 서울을 말하면서 개헌을 하면 행정수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.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관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헌재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죠.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거나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입니다.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이 다수이니 결정도 여권의 뜻대로 할 거란 오만함의 극치입니다. 그런가 하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의원이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며 특정 지역 폄훼 발언을 했을 때 여당이 불에 대기라도 한 듯 일제히 들고 일어난 기억도 다시 떠오릅니다.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한 달 뒤면 은퇴할 분의 발언인 만큼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. 이런 편리한 논법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살아서는 진천,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지역 자부심이 밴 표현이죠. 그런데 이 대표는 초라한 부산에 이어 천박한 서울을 말해 대한민국 양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. 7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천박한 서울, 초라한 부산이었습니다.